제가 이제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먹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작은 청소업체였구나, 자영업자였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분야에서도 먹고 살 수 있구나. 뭐 2인 가족, 3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참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청소하는 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청소라는 분야가 엄청 넓고 깊은데, 제가 아는 것은 그거의 진짜 일부분, 전체가 뭐 한 100이라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게 한 1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그거를 얘기해보려고. 근데 한 100 중에 1만 알고 있는데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잘 살고 있다, 결론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은 원래는 에어컨 청소 창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의 권유로 청소 노동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앱을 개발해서 이제 숨고, 크몽 이런 데서 청소를 맡기는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뭐 청소연구소 미소도 있고. 근데 그런 앱을 개선을 해서 청소가 필요한 사람과 청소를 해줄 사람을 연결하는 앱 서비스를 만들려는 생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다음 2회기 멘토링 때는 뭘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청소 분야가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입주, 에어컨, 뭐 전기, 특수, 화재 등등, 뭐 제가 모르는 분야도 엄청 많고, 그 많은 분야 중에서도 저는 전기 청소를 하고 있고, 전기 청소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뭐 연매출이 뭐 수십억 되는 법인부터 개인 사업자여도 몇 억씩 되고, 직원이나 알바를 여러 쓰고 있는 큰 업체들도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진짜 혼자 하는 경력도 2년밖에 안 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아주 어떻게 보면 말단의 어떤 그 작은 시장에서 그 틈새에서 일하고 있는 진짜 작은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주는 정보가 되게 어디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시야가 되게 좁고 부족한 정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입주 청소 좀 전문으로 오래 하신 분한테도 조언도 구하고, 에어컨 청소 하시는 분한테 전화로 조언도 구하고, 중공 청소, 뭐 카페트 청소,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좀 구했어요. 제가 지금 좀 전달하는 내용이 틀리진 않았을지,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지, 이런 거를 다른 사장님들한테 또 도움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하는 청소는 극히 일부분이구나. 전기 청소 중에서도 뭐 엄청 큰 회사 사옥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방금도 제가 이제 학원 청소를 하나 하고 딴 데 가고 있는데, 지금 한 학원이 엄청 작은 학원이거든요. 원장님 혼자 운영하는 한 몇 평 되려나? 한 15평? 20평 되려나? 그 원장님은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맡기세요. 그러면 제가 한 4주 간격으로 연락을 해서 뭐 날짜 조정해서 가고 있는지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 번 갈 때 뭐 1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작잖아요. 물론 뭐 계단 청소도 주 1회 한 달 해가지고 뭐 7, 8만 원 받아서 그게 몇 개씩 쌓여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구조지만, 제가 이제 요 근래 멘토링을 위해서 조언을 받고 좀 더 찾아보고 그런 업체들이랑 비교를 하니까 제가 이제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먹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작은 청소업체였구나, 자영업자였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이렇게 작은 분야에서도 먹고 살 수 있구나. 뭐 2인 가족, 3인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참 다행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 노동을 해서, 혼자 노동을 해서 2, 3인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그 뭐 구독자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청소도 해보고, 또 멘토링도 하고, 또 일당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청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놨는데 이 편집을 아직 못해서 좀 실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가 100 정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진입 장벽도 낮고, 어떤 에어컨 청소 아니면은 어떤 입주 청소의 고가의 장비, 아니면 뭐 특수 청소, 뭐 여러 가지 사람, 장비, 기술력 이런 거를 덜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고, 그리고 남들한테 대체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먹고 살고 있는
있다는 게 뭐 중요하고, 계단 청소를 하든 뭐 학원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하든 그게 하나 둘 쌓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제가 뭐 지금 계단 청소도 뭐 한 10개 정도 하고, 학원 청소 한 5개 하고, 식당 3개, 뭐 사무실 한 3, 4개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한 달 열심히 일하면 잘 살거든요. 저는 저만 먹여 살리는 구조로 혼자서 일하고 있는 거고, 이제 더 큰 규모는 그 사람이 뭐 여러 알바생, 직원들, 아니면 또 거래처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렇게 큰 규모로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진짜 청소업계에서 너무너무너무 작다. 진짜 먼지다, 먼지. 근데 먼지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게 청소다. 신기하다. 아, 그리고 제가 한없이 작게 느껴졌던 이유가 어떤 청소에 있어서 기술력, 뭐 장비, 인력 이런 게 거의 없어서도 있고, 왜냐면은 저는 뭐 돌돌이도 하나 없거든요. 조만간 하나 살 거긴 한데, 그 미코 139? 그 바닥 청소 조금 해주고 싶은 거래처가 몇 개 있어가지고 조만간 미코 139를 사서, 근데 그게 좀 작아서 아반떼에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뭐 특별한 장비, 사람, 기술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좀 작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막 뭐 청소 여러 커뮤니티, 그 뭐 카페든 어떤 채팅방이든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 내용을 들으면 PL의 어떤 세제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세제를 써야 되고 막 그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크게는 뭐 산성, 염기성 이렇게 나뉘겠지만, 뭘 할 때는 뭐 파워픽스제를 쓰고 뭐 검션을 쓰고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걸 알아야 해결되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막 남들만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누가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제 거래처를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 학원 칠판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데는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한 세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물이 말랐을 때 다시 그 분필가루가 올라오냐 그걸 확인하고 뭐 두세 번 닦아주는 게 더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뭐 식당에서 화구를 닦든 바닥 청소를 하든 홀을 청소하든, 그게 뭐 특별한 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똑바로 쳐다보고 놓친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야 더 깔끔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청소가 아니니까. 전기청소에서 또 제가 맡은 거래처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한 10만 원 받는 청소 거래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5층짜리 학원 건물인데, 화장실을 한 10개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뭐 가끔 계단이나 주차장 청소해주고 뭐 그러는데, 거기도 엄청난 거를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냥 화장실 쓰레기 잘 비워주고, 애들이 튄 오줌이랑 그런 거 잘 닦아주고, 분리수거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가끔 뭐 부원장님이 뭐 신발장 어디 좀 닦아달라, 뭐 아니면 뭐 저거 폐기물 처리 조금 해달라, 그런 거나 잘 해드리고, 그러면은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큰 업체, 사람을 많이 쓰고 막 연매출이 몇억, 몇십억 이렇게 나오는 업체들을 보면서, 아, 저기는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을 거야. 또는 엄청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거야. 대단한 수백만 원짜리 장비를 수십 대를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저 그 노하우가 있어서 그 뭐 학교 청소 등등 여러 큰 건을 성사시킬 만한 영업력이 있고, 그 청소 경험이 있어서 사람을 잘 쓰고 그 학교와 협상을 잘하고 거래처랑 얘기를 잘해서 큰 건을 맡고, 그런 어떤 그 업체만의 노하우가 또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되게 청소업계 먼지같이 작고 어떤 그 틈새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굉장히 소규모 자영업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틈새 시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보통 대형 업체들이 어떤 작은 사무실, 작은 식당 이런 데 가서 영업을 하진 않잖아요. 이미 본인들이 홍보해 놓은 블로그든 어떤 네이버에 광고를 돈을 주고 맡겨놨든 그런 데로 큰 건이 연락이 올 확률이 높은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방문해서 영업을 하진 않겠죠. 학교 같은 데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그 틈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내가 계단 청소를 하는데 계단 청소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으면 보통은 최소 주 1회는 맡겨줘야 업체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편해요. 매주 같은 요일에 들어가야 내 일정을, 동선을 동일하게 맞추는데, 근데 이제 어떤 고객은 일주일에 한 번은 안 필요한데 그 정도 돈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을 맡기거나 한 달에 한 번을 맡기는데, 그러면은 저같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그냥 일단은 해야 되거든요. 2주에 한번 해달라 해도 하고, 아니면은 나한테 의뢰가 안 들어오면은 소개권이라도 매매해서 일단 하나를 뚫어놓고 거기 근처에 블로그 써서 또 뭐 어떻게 연결돼서 하고, 그런 식으로 늘려가야지. 그런 걸 이제 틈새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남들이 안 하는 거라도 일단 해야 되는 거. 한 달에 한 번 청소해 주세요 하면은 그거라도 일단 뭐 조금 번거로워도, 스케줄 맞추기 번거로워도 그거라도 일단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틈새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게, 제가 식당 청소를 하면서 식당 사장님들이랑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마감 청소를 해주는 용역 업체가 따로 있는지 몰랐다, 그냥 뭐 당근에서 사람을 구해서 써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서비스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유리창 청소를 전문으로 하시는 투명한 남자 유튜브 채널을 보면 거기서도 여러 상가, 뭐 카페, 유리를 닦을 만한 곳을 찾아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고객들 반응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싸고 비싸고 이런 건 둘째치고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뭐 식당 청소나 가끔 또 학원 청소 뭐 영업을 할 때 고객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비슷한 걸 느끼거든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틈새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 틈새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청소업체가 엄청 많고 실제로 되게 많아졌다고 뭐 제가 느끼는 건 아니고, 제가 뭐 느끼려면 저한테 한 달에 막 수십 건씩 견적이 꾸준히 오는 그런 대형 업체가 돼야 뭐 나한테 올 오더가 딴 사람한테 간다거나 견적이 성사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걸 느껴야, 제가 요새 뭐 경기가 안 좋네, 청소업체가 너무 많아져서 나한테 연락이 안 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럴 정도로 체감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업체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뭐 유튜브나 주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청소업체가 좀 많아지고 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지금 뭐 창업하면 망하냐, 내 일거리를 딸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저도 2년밖에 안 됐는데 잘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뭐 자기가 필요해서 영업 열심히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냥 하고, 뭐 처음엔 돈 좀 덜 받고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엄청 안정적으로 자리를 당연히 잡을 수 없지만 하나씩 매매도 하고 소개권도 하고 그러다 보면 먹고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멘토링을 하면서 또 다음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느낀 점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볼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